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 냉장고에 윙하는 진동음,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공기엔 묘하게 눅진한 냄새가 맴돌았다. 비 오는 전날의 축축한 먼지 냄새 같다고 해야 할까? 문 앞 초인종이 울린 건 오전 9시 17분이었다. 등기 하나 왔습니다. 우체부가 건넨 하얀 봉투 위에는 또렷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다. 받는 사람 김수진, 보내는 사람 박은주.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장례식을 치른 지 이제 겨우 3주. 이게 뭐지? 그녀는 말없이 봉투를 쥔 채 거실로 들어갔다. 현수가 다가와 손을 내밀며 물었다. 누군데 그래?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봉투를 보여주며 대답했다. 등기야. 근데 보낸 사람이 어머님이야. 현수는 얼떨결에 봉투를 잡았다가 이내 손을 떼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수지는 낮게 건조하게 말했다. 그분은 말 안 하고 다 하시던 분이었잖아. 또 시작이야. 죽은 사람까지 날 괴롭히겠다는 건가? 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수지는 조심스럽게 봉투의 끝을 뜯었다. 서류 몇 장과 얇은 편지 한 통. 그 위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제17호 유원장 김수진에게. 17호? 그 말은 곧 다른 유원장이 16통 더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현수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무슨 뜻이야? 유원장이 하나가 아니라 17개? 수지는 시선을 떨며 대답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현수는 불안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혹시 어머니한테 뭐 숨긴 거 있어? 지금 그걸 묻는 거야? 잠시. 거실에는 TV에서 새어나오는 뉴스 소리만 흘렀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렸고 커튼이 바람에 휘날렸다. 그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 이제 그만 좀 사세요. 그때의 말이 귀속을 때리듯 되살아왔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병원 침대 머리맡에 접힌 손수건 한 장과 낡은 볼펜 하나. 하지만 지금 죽은 그녀가 말을 걸고 있었다. 이건 내 마지막 심판이다. 수진의 손끝이 다시 떨렸다. 봉투 속 종이의 촉감이 유난히 거칠었다. 오래된 원한의 질감처럼 느껴졌다. 그냥 버리자. 현수가 말했다. 뭐라고? 수지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괜히 불길하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이런 게 와. 수진아, 제발 그만해. 그래. 이제 그만 좀 하자. 근데 이건 내가 끝까지 볼 거야. 그래, 이번엔 내가 본다. 그 여자가 평생 뭐를 품고 살았는지, 나한테 왜 그 말을 남겼는지. 봉투 안쪽에서 한 장의 편지가 흘러나왔다. 은주의 필체는 놀랍도록 또렷했다. 김수진 씨, 이건 유원장이 아닙니다. 신문서입니다. 순간 천장에서 조용히 불이 깜빡였다. 냉장고 모터가 멎었고 공기가 정지한 듯했다. 수지는 숨을 삼켰다. 편지 맨 아래 한 문장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편지를 열었다면 이제 당신의 순서입니다. 수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당신의 순서입니다. 편지 뒷면에 작게 적힌 또 다른 문장. 다음 봉투는 곧 도착할 겁니다. 편지를 펼친 순간 수진의 손끝이 또다시 떨렸다. 종이는 얇았지만 글씨는 힘이 있었다. 은주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김수진 씨, 이건 유원장이 아닙니다. 신문서입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심판을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편지 속 문장 하나하나가 수진의 기억을 뒤흔들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순간 이제 그만 좀 사세요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단순한 잔소리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평생 참아왔던 분노와 서운함이 담긴 메시지였음을 깨닫는다. 은주는 편지 속에서 집안의 모든 위선을 기록하고 있었다. 아들의 무책임, 며느리의 냉정, 남편 현수의 무관심까지 꼼꼼하게 지적했다.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나는 기록한다. 너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반드시 기억하게 할 것이다.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심장이 요동쳤고 눈앞이 흐려졌다. 편지를 읽으며
자연스레 은주의 과거가 떠올랐다. 젊은 시절 은주는 교사이자 동네 여공들을 돕던 활동가였다. 힘든 일을 묵묵히 견디며 언제나 남을 먼저 챙기는 삶.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가족 앞에서 늘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지금 보내진 편지는 그 모든 침묵의 결과였다. 수지는 눈물을 삼켰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분노가 사실은 오해였음을 깨닫는다. 은주는 결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집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이었고 수진과 현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이 마지막 편지를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다음 봉투를 받으면 반드시 읽어라. 내 삶과 너희의 죄가 한눈에 드러날 것이다. 수지는 숨을 고르며 편지를 접었다. 차가운 공기가 거실을 스쳤고 창밖에는 바람이 몰아쳤다. 현수가 다가왔다. 무슨 내용이야? 수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읽어야겠어. 마지막까지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현수는 눈을 내리깔았다. 어쩌면 두려움 때문일까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일까. 그도 은주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수지는 봉투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고 현수를 뒤로 한 채 거실을 걸었다. 발걸음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했다. 은주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이제 너희 차례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편지의 문장들이 맴돌았다. 은주가 살아있을 때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이 이제 그녀의 글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있었다. 다음 봉투가 도착하면 이 이야기는 더 깊고 더 치명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은주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집안 구석구석에 울리고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손을 뻗어 봉투를 꼭 쥐었다. 마음속에서 다짐이 생겼다. 이번엔 반드시 끝까지 그 진실을 마주할 것이다. 수지는 은주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17호라니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대체 나머지 16통은 누구에게 보내진 것일까? 마음 한쪽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은주의 숨은 계획이 이제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봉투를 들고 거실을 서성이며 수지는 은주의 손길을 떠올렸다. 언제나 조용히 집안 곳곳을 살피던 모습, 간단한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던 존재. 그런데 지금 그녀는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걸 움직이고 있었다. 죽은 자가 남긴 흔적이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우체국 직원 선미가 서 있었다. 손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다. 마지막 봉투를 드리러 왔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선미를 바라봤다. 선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봉투가 17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도착해야 했죠. 수지는 숨을 고르며 봉투를 열었다. 은주의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다. 모든 기록은 이제 당신 손에 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볼 일이 없지만 너희의 죄와 내 삶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편지 속 문장마다 은주가 평생 참아온 감정과 계획이 촘촘히 담겨 있었다. 편지의 끝부분에는 비밀스러운 지시가 있었다. 서랍 속 나의 낡은 통장과 사진을 확인하라. 수지는 마음속으로 숨을 죽였다. 은주는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장을 남긴 것이었다. 통장을 열면 집안의 비밀과 과거의 진실이 모두 드러날 것이었다. 현수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사진이라니 그건 또 뭐야? 수지는 눈을 굴리며 대답했다. 모른다. 하지만 확인해야 해.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해. 수지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나무 서랍 속에는 낡은 통장과 함께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은주와 선미, 그리고 낯선 남자가 있었다. 누굴까? 수진의 머릿속을 스치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문보다 더 큰 충격은 통장 안의 금액이었다. 은주의 이름으로 된 거액의 예금, 그녀가 평생 숨겨온 재산이었다. 바람이 거실 커튼을 흔들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수지는 통장을 조심스레 손에 들고 사진을 바라봤다.
은주는 이미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가족의 모든 위선과 죄가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숨지 않고 끝까지 마주하겠다고. 은주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와 17호 유언장의 진실을 모두 밝히겠다고. 그리고 현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볼 거야. 수지는 낡은 통장과 사진을 손에 쥔 채 거실을 서성였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요동쳤다. 은주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집안의 모든 위선과 과거의 죄를 폭로할 서막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수가 얼떨결에 문을 열자 선미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수진 씨, 제가 약속했던 걸 가져왔어요. 수진은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다. 선생님, 이게 뭐죠? 선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은주 씨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들입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이걸 보고 화를 내더라도 그건 그들이 숨기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수지는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은주의 생전 메모와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현수와 수진이 모르는 집안의 사건,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숨은 갈등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정체, 은주가 왜 그토록 침묵하며 살았는지 모든 것이 드러났다. 현수가 고개를 숙였다.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진실이야. 은주는 우리를 위해 우리 안의 거짓과 죄를 기록한 거야. 우리가 피할 수 없도록. 선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은주 씨는 평생을 참으셨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수지는 숨을 고르며 사진을 바라봤다. 은주와 선미,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함께 찍힌 모습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은주의 계획이 완성되는 중요한 단서였다. 이제 시작이야.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숨지 않고 끝까지 모든 걸 밝힐 거야. 현수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내리깔았다. 자신이 평생 외면해왔던 사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었다. 선미가 손을 내밀며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수진 씨, 다음 단계가 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은주 씨가 남긴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거실 커튼을 스치고 달빛이 서랍과 사진 위로 흘렀다. 수지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은주는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의지는 살아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지는 서랍에서 꺼낸 은주의 기록과 편지를 다시 펼쳤다. 손끝이 떨렸다. 17호 유언장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편지 속 문장 하나하나가 수진의 마음을 조여왔다. 은주가 살아있는 동안 감춘 진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수지는 눈앞의 글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 그 한 줄이 그녀의 심장을 먹게 했다. 너희의 죄는 이제 끝까지 드러날 것이다. 수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스쳐갔다. 현수의 무관심, 가족 내 불화, 자신이 느꼈던 분노와 억울함까지. 은주는 그것들을 모두 기록하며 끝내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남긴 것이었다. 현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지는 결심한 듯 손을 꽉 쥐었다. 모든 걸 드러낼 거야. 숨지 않고 끝까지. 현수는 눈을 내리깔았다. 자신이 평생 외면했던 진실과 맞서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 순간 선미가 들어와 한 장의 봉투를 내밀었다. 마지막 봉투입니다. 은주 씨가 직접 준비하신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은주의 일기, 가족의 재정 기록, 그리고 충격적인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집안의 위선과 숨겨진 죄가 드러났다. 수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은주가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숨겨진 증거와 진실 앞에서 현수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수지는 봉투 속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은주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까지 책임질 거라고. 거실 창밖으로 바람이 몰아쳤다. 달빛이 사진과 문서 위로 스며들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나면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러나 지금은 한 가지 확실했다. 은주가 남긴 마지막 문장과 계획을 끝까지 마주하겠다는 것. 이제 시작이야.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수지는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은주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의지와 심판은 살아있었다. 모든 것이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실은 밤의 정막 속에 잠겼다. 달빛이 봉투와 사진 위로 흘러들며 그림자를 드리웠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은은한 불길함을 더했다. 수지는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숨을 고르며 현실을 직시했다. 은주가 남긴 증거와 기록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현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피할 수 없어.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이 이제 눈앞에 있어. 서랍 속에 숨겨진 사진과 기록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었다. 가족 안의 거짓말, 재정적 불법, 숨겨진 불화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수지는 손끝으로 종이를 쥐며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은주는 죽은 뒤에도 그들의 삶을 흔들고 있었다.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수진의 속삭임이 방안을 가득 메웠다. 머릿속에는 과거에 들었던 은주의 한마디가 떠올랐다. 이제 그만 좀 사세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시와 배신의 모든 결말을 예고한 경고였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수진아, 우리 어떡해. 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방법은 하나야. 끝까지 마주하는 거야. 은주가 남긴 증거와 기록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것뿐이야. 그러나 마음 한켠에 무거운 절망이 자리 잡았다. 숨겨진 죄와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가족 모두가 흔들릴 것을 수지는 알고 있었다. 복수의 정의는 달콤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낄 공허함과 회한도 함께할 것이 분명했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오래된 시계가 쿵쿵 소리를 냈다. 매 초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손에 쥔 봉투를 꼭 잡았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창문 밖 나무들이 몸부림치듯 흔들렸고 어둠 속에서 가족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수지는 무거운 마음을 꾹 눌렀다. 은주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곧 실현될 것이다. 모든 것이 폭로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끝까지 볼 거야, 끝까지. 수지는 속삭이며 결심을 다졌다. 숨겨진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 그녀는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눈을 떴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봉투와 기록, 사진이 펼쳐진 테이블 위에서 달빛이 은은하게 반짝였다. 수지는 손끝으로 종이를 쥐며 심호흡을 했다. 오늘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었다. 현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린 채 떨었다. 수진아, 이걸 어떻게. 수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끝까지 마주해야 해. 은주가 남긴 증거를 숨길 수 없어. 이제야말로 모든 진실을 봐야 할 때야. 수지는 차분하게 종이를 하나씩 펼쳐 읽었다. 은주가 남긴 기록은 집안에 숨겨진 재정, 과거의 불법, 가족 간의 비밀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숨겨진 증거와 사진이 연결되면서 현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은주는 살아서라도 말하지 못했을 이야기를 죽음으로 폭로하고 있었다. 수지는 천천히 목소리를 높였다. 현수, 이제 너희 죄가 드러날 거야. 숨길 수 없어. 은주가 남긴 기록이 우리를 심판할 거야. 현수는 숨을 고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평생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그를 압도했다. 바람이 거실 커튼을 흔들며 몰아치고 달빛은 사진 위로 스며들었다. 사진 속 젊은 은주와 선미, 그리고 낯선 남자가 지금의 진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였다. 수지는 봉투 속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모든 것을 밝히는 날 당신이 증인이 되어라.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진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은주가 남긴 최후의 심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현수의 눈이 크게 떴다. 이게 다 사실이었어? 수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외면했던 모든 진실이 지금 드러나는 거야.
은주는 죽었지만 그녀의 정의는 살아있어. 거실안 숨죽인 긴장이 팽팽히 흘렀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은주가 남긴 증거와 기록을 세상에 공개하면 가족 모두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의 순간에 느껴질 통쾌함과 회한, 그리고 공허함까지 감내해야 한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수지는 모든 기록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마주할 거야. 속삭이며 그녀는 봉투와 사진, 기록을 껴안았다. 거실의 시계가 쿵쿵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창밖 나무들이 몸부림치듯 흔들렸다. 이 순간 모든 갈등이 폭발하고 숨겨진 진실이 빛을 발할 준비가 되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결심했다. 오늘 은주가 남긴 모든 심판이 실행된다. 그 어떤 거짓도 외면도 숨김도 이제 끝났다. 모든 기록과 편지를 정리한 후 거실은 조용했다. 달빛이 여전히 창문으로 스며들어 사진과 종이 위에 은은하게 드리웠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방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은주가 남긴 마지막 심판이 끝난 순간이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무거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살아남는 게 우선이야. 그리고 은주가 남긴 진실을 잊지 않고 우리 삶을 바꿔야 해.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자리했다. 은주가 남긴 심판이 통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긴 상처와 회한도 컸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수지는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은주와 함께 보낸 시간, 숨겨진 비밀과 침묵 속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손목시계를 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은주는 단순히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존재였어.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수진아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수지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 역시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밤이 지나고 빛이 천천히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수지는 봉투와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은주가 남긴 삶과 심판, 그 모든 여운은 이제 수진과 현수의 몫이었다.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 속삭이며 수지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은주가 남긴 교훈과 진실을 품고 살아갈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숨겨진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오늘을 계기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지는 천천히 거실을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사라지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의 여운은 아직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다.